안타까운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편한 사람들과의 술자리, 운동, 여행, 학교와 회사 가는 것까지 모든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죠. 이런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광범위한 불안,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이 도민의 건강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고 최근 무기력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지역사회 건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우울증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6.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전국 평균인 25.5%보다 높은 27.7%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64.8%로 나타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와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박사 공부를 했고요.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신질환 환자 대상의 치료 중심적인 정신보건 모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의 심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 하면 10년 넘게 1위를 달려온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일단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일반 도민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일반 도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공적인 심리 지원 기관인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정신건강보건 사업은 진단받은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요양, 재활, 사례관리 등에 초점을 두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심리지원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상담 같은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당 10만 원 기본 10회기 하면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민간 유료 심리상담센터의 비싼 상담 비용 때문에 심리적 위기에 있으면서도 상담받기가 어려우셨던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심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행정을 설득하였습니다. 네, 심리상담의 비용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하고 답답하셨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는 원래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를 경기도 4개 권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5년 동안 68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가 되어 있긴 했는데 조례 제정 후에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일단 한 개소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대 상담심리 김은하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고요. 전문 심리상담 전공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한 개소뿐이고 용인 상현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이 좀 어려운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전체 도민을 위해서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감정 노동자들, 또 노인이나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장애 아동, 장애 부모님, 소외 취약계층들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지역사회 힐링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용인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관련된 질문도 던지고 싶긴 한데 일단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면 한 개소뿐이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선 센터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질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아무리 비대면 화상심리 상담을 진행한다고는 해도 한 개소에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도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반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권역을 나누어서 4개의 권역에서 심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교통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경기도는 사실은 시군마다 적어도 한 개소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 개소가 잘 시범 운영된 후에 권역별 도센터를 확대하고 더불어서 시군의 매칭 예산으로 시군에 한 개소씩 시군 심리지원센터를 지원해서 31개 시군으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중반 기록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여기에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위드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스크가 이제는 또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또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가 어느 틈에 익숙해 버린 후에는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아침 등교, 복잡한 출퇴근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훨씬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처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듯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데에도 또다시 새로운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정도 적응 기간을 두고 차츰차츰 늘려나가야 할 것이고요. 학교나 회사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학교나 회사에 부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심리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신다면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일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전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학생들 돌보는 학부모님도 이만저만 고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심리 상담을 원하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제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지역의 학부모님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74.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서 심리 서비스에 대한 매우 높은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냐 질문에 62.4%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상담 선생님과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4.2% 뿐이었고요. 외부 상담 전문가와 외부 상담 센터에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많은 가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면 비밀 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외부 상담 기관을 선호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에서도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 심리지원센터는 현재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 30대 여성 성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교육지원청의 윗센터,
또 학교 내에도 위클래스나 학교 상담실이 운영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상담 선생님과 학교에서 상담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4.2%밖에 안 되셔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외부의 공공상담기관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미 좀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심리지원센터는 성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성인의 포커스를 맞춘 서울시와는 다르게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가로 규정해 놓았고요. 아동 청소년의 심리건강 사업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서 더 많은 지역사회 심리나 정신건강 기관들에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또 그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확대되고 사업이 신설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교에서 상담받길 원하는 학부모, 학생이 4.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외부 기관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인데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장 큰 문제로는 내부의 학교 상담실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비밀 보장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고요. 또 담임 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를 정말로 철저하게 보장해야 신뢰받는 학교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교 상담 선생님의 상담 전문성에 대한 좀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담 교사분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임용 고시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담은 사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충분한 상담 실습이나 수련,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에요. 이론으로 완벽하게 수영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서 훈련을 거쳐야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수영처럼 몸으로 익히는 실습, 수련, 훈련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 상담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정체성보다 전문 상담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수련과 실습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문제의식 수용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상담 전문성의 강화, 그러니까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이 정도에서 찾으면 될까요? 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 선생님 중에서 54%가 지난 3년간 1시간도 워크숍이나 슈퍼비전처럼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공부하지 않고 수련하지 않는 상담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윗센터를 통해서 상담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참석할 것을 제도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반 정도의 상담 선생님들은 1년에 89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직접적으로 열심히 수련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써주고 계시고 자살, 자해 아니면 부적응에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 선생님들을 위한 슈퍼비전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학교 선생님들의 상담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 상담사로서 신뢰를 회복한다면
외국처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